자, 우리 리플이 또 플렉스를 하나 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메타코를 3,300억을 주고 그것도 이거 현금 일시불로 샀었죠. 이번에는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라 하는 회사를 또 사들였습니다. 도대체 리플은 왜 이런 커스터디 플랫폼을 사모으는 거죠? 그냥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생각 없이 사모으는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리플은 다 계획이 있다고. 엄청나게 큰 그림을 지금 차근차근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이 지금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그 전에 근데 뭐 하셔야 되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안 하셨으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축적량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 밑에 빨간 부분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요거의 순유출량이고 파란색이 블랙락 그리고 노란색이 피델리티의 유입량을 나타내는데 현물 ETF 승인 직후부터 뭐 GBTC 유출이 얼마니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레이스케일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 했죠. 실제로 하락을 주도했던 거는 바이낸스랑 바이비트의 선물 시장의 매도벽들 때문이었습니다. 현물 주도가 아니고 파생상품 마켓에서 돈으로 막 갖다 찍어 눌렀던 거예요. 매수세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현물을 싸게 사고 싶으니까 엄청난 자금으로 숏을 쳐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사겠다. 숏 포지션 수익도 내고 현물도 싸게 사고 월가 금융 세력들이 움직였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블랙록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보유량이 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블랙록만큼은 아니지만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바네크의 보유량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니까 지금 채굴자들이 공급하는 비트코인 개수 대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현물 ETF로만 발생하는 수요가 10배가 넘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블랙록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보유량을 뛰어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일 것 같고 반감기 상승도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리플이 커스터디 회사를 또 샀죠. 지난번에 이 메타코 인수할 때랑 지금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한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커스터디 이거 말만 많이 들어봤지 도대체 이 커스터디가 뭐냐? 형님들 우리 주식 투자할 때랑 코인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제가 뭐라 했죠? 바로 소유, 시스타 아닙니다, 형님들. 이 소유의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소유의 개념 때문에 웹3라 하는 말도 생겨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구매하면 우리한테 증권을 뭐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돈을 주고 증권을 구매를 하면 증권사에서 우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형님들 거래소에서 코인 막 이동하실 때 항상 뭐 네트워크 잘 확인해라. 그리고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막 데스티네이션 태그 잘 확인하세요. 이런 말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기존의 전통 금융자산들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랑의 제일 큰 차이입니다. 소유락하는 개념이 이게 더해지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해킹, 도난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모든 법적인 규제나 규정들을 내가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대부분이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탁이라 하죠. 수탁. 기관 고객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가 맡아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해킹이나 도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고객이 편리하게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보관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법규, 규제 이런 거를 준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도 해주는 겁니다. 기관 고객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쓸 게 막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직접 회사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까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크립토 시장이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개인들의 참여보다는 이런 황소, 기관들의 유입이 선행돼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스터디 업체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혹시 형님들 시중에 은행이 많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으시겠죠.
자, 은행마다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 이런 게 다 각기 다르잖아요. 소비자한테 이런 다양성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뭐 일단 보관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뭐 콜드 월렛을 사용을 하냐, 아니면 멀티시그나 스레스홀드를 사용을 하냐, 아니면 뭐 MPC 방식이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 깊이 하면 우리 형님들 너무 지루하시니까 이거는 궁금하신 형님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리플이 메타코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인수한 이유는 주로 유럽 무대에서의 기관 고객 유치가 목적이었죠. 메타코 본사가 스위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바로 미국, 자국을 겨냥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이미 21년도에 미국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산 보관 그리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여기에 모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폴리사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래 쭉쭉쭉쭉 내려보면 여기 좀 익숙한 이름이 보이죠? 우리 리플 CTO죠. 데이비 슈얼츠 형님이 여기 폴리사인의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 이게 누구죠? 아서 브리또. 우리 기억력 좋으신 형님들은 바로 아셨죠? 바로 우리 리플 레저의 창립 멤버 3인 중에 한 사람인 아서 브리또입니다. 리플 원년 멤버인 이 아서 브리또가 이 폴리사인을 갖다가 창립을 했고, 그리고 이 데이비 슈얼츠 형님을 어드바이저로 영입을 했고, 자회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개업을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거 감이 살짝 오죠? 형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리플은 여태까지 SEC랑 소송 문제 이것 때문에 사업의 90% 이상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플랩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엄청나게 똑똑하게 미국 시장 사업에 대한 대비도 해왔던 겁니다. 계획이 뭐 다 있다니까요, 우리 리플은. 그리고 작년에 법원에서 약식 재판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상폐됐었던 거래소들에도 뭐 재상장 얘기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여기에 다시 합류도 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4월에 있을 정식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해킹 이슈도 좀 정리가 안 됐고, 법원의 강제 제출 명령에 대한 서류들도 공개가 안 됐죠. 하지만 우리 리플,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해결이 될 거고 리플은 오르긴 할 텐데, 단기간에 급등을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되고, 마라톤이라 했잖아요. 마라톤. 제가 우리한테 진짜 이 불악하는 걸 갖다 주고 우리를 졸업시켜줄 가장 확실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님들 너무 리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엑기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행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대부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비중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는 진짜 이제 수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수렴 상단 추세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려면 빨라도 한 3월에서 4월은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SEC와의 벌금 합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한 가지 시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게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대부분 다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단기간의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플 하나만 보고 버티시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신 행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거 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주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락하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날려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부분의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분명히 형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넌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형님들 레이어 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럼,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이 있는데 이 레이어 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 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형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락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락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썩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 2락하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 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님들?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 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 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인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 못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 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 3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3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이, 게임파이,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NFT, RWA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거들 마음대로 막 들어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진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형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형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형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